자,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재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계엄 당일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의 수사를 한덕수 대행, 최상목 대행 뭐 전부 다 수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수사를 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한 내용과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도 차이가 있고. 자, 우선 12월 3일 날, 계엄 발표 전에 국무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나 이분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다 반대했다. 이렇게 지금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경찰 수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선포를 하기 전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와이프도 계엄 계획을 알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가 알았으면 굉장히 화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물론 계엄을 김용현 장관하고만 상의를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대목은 와이프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건 특히 김건희 여사 그동안 꽤 국정에 많이 개입을 했다. 관여를 했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가 계엄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제 진술하고 있죠. 아마 계엄 당일날 성형외과에 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에 성형외과에 가서 꽤 늦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사동에 있는 본인의 단골 성형외과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프가 굉장히 화를 낼 것 같다. 참 이야기도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당시에 정진석 실장이 바로 대통령 면전에서 지금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을 설득을 했는데 나오면서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장관들이 전부 다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원래 계엄을 내리자면 계엄법에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총리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냥 계엄을 발동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10시에 KBS 생방송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한덕수 대행이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대통령에게 꽤 오랫동안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전혀 설득이 안 먹히고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고 화를 내고 이래서 법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불법이 되니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국무위원들을 좀 불러오는 시간을 좀 우리가 지체하면 좀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겠다. 요런 이제 좀 생각을 갖고 자 그러면 대통령 국무위원들 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그럼 소집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11명 정도수가 차니까 그때 대통령이 나 계엄하겠다. 그러면 또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이 막 반대를 하니까 됐어. 이미 결정됐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통치권의 결단이야. 하고 이제 바로 발표장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시 25분인가요? 당시에 이제 계엄령을 직접 생방송에서 했던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바로 이 국무회의에 기록이 없습니다. 원래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의사록이 있어야 되고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됩니다. 밑에 사인을 해야 돼요. 아무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국무회의를 관리하는 행안부에다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무회의가 과연 열렸느냐에 대한 지금 의문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불법 계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해제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해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용현 장관은 그럼 누가 도대체 그럼 계엄에 찬성했다는 거냐?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이제 논쟁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진술들이 아마 앞으로 이 윤 대통령한테는 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의 경험 그 헌재 심판에서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찰과 검찰의 자료가 지금 헌재로 넘어가 있습니다. 일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전에 알았다면 계엄령을 못 내렸을 것이다. 뭐 이런 참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글쎄요, 참 윤 대통령이 사람이 혼자 고민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은 뭔가 자신의 생각이 반드시 옳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이게 독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뭐 논의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항상 레드팀이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이 고독한 결단, 근데 그게 결단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헌재 심리에서 이런 어떤 진술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한번 유념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